예, 오늘은 폐색 전선과 정체 전선 그리고 온대 저기압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색 전선부터 보도록 할까요? 예, 폐색 전선은 이동 속도가 빠른 어떤 전선일까요? 예, 한랭 전선이 되겠습니다. 한랭 전선이 어떤 전선과 겹쳐서 온난 전선과 겹쳐서 형성된 전선이 되겠는데, 우선은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랭형 폐색 전선이 있고 온난형 폐색 전선이 있어요. 예, 그러면 얘는 좀 빈칸에 가서 정리를 해 보자면, 예, 얘 좀 지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랭형, 한랭형 폐색 전선. 그리고 온난형 회색 전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어떤 전선이냐면, 예, 차가운 기단이 뒤에서 뒤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기를 하자면 두 개 다, 아우, 너무 두껍죠? 예, 3번으로 하고, 두 개 다 보시면, 예, 여기에 찬 공기, 파란색으로 할게요. 찬 공기가 있고, 어떤 공기가 다가오는데, 얘가 더 찬 공기야. 그지? 여기도 찬 공기가 존재하는데 얘가 더 찬 공기, 얘는 덜 찬 공기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는 누가 따뜻한 공기가 존재해요. 따뜻. 여기에도 따뜻한 공기가 존재를 하는데 얘는 어차피 이 아이를 타고 올라가게 되고 이 아이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아이들 한랭형 폐색 전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찬 공기가 이렇게 다가가게 되겠죠? 예, 다가가면 얘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도 다가가고 있어.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게 되는데 이제 온도 차이 때문에 그지? 누가 더 찬 공기인가에 따라서 파고 들어가는 양상이 달라지게 돼요. 얘는 누가 더 차죠? 이 아이가 더 찬 거야. 그지? 찬 공기보다 더 찬 공기. 그러면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파고들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서 얘는 한번 지워볼게요. 얘가 파고들게 되면서 더 찬 공기가 파고들게 되면서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여기 위로 상승을 하게 되겠지. 그지? 덜 찬 공기 보도록 할게요. 덜 찬 공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차가워? 맞아요. 이 아이가 더 차갑게 되는 거야. 그러면 덜 찬 공기는 여기 밑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얘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한번 좀 지워볼게요. 그러면 전선면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조금 더 지워보도록 하면 요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보자면 여기에서 더 찬 공기가 찬 공기를 파고드느냐 아니면 덜 찬 공기가 더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덜 찬 공기 얘가 이거를 타고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얘는 파고들죠? 그지? 얘는 타고 올라가는 거야? 예, 그것에 따라서 한랭형 폐색 전선과 온난형 폐색 전선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위로 다시 올라가서 정리를 해 볼게요. 예. 파고드는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데 정리를 하자면 한랭 전선 뒤에 온난 전선 앞쪽보다 어떤 공기? 더 차가운 공기, 더 차가운 공기가 다가왔을 때는 한랭형 폐색 전선, 그리고 한랭 전선 뒤에 온난 전선의 앞쪽보다 어떤 공기? 덜 차가운 공기가 형성이 될 적에 폐색 전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아래쪽을 보면 어차피 어떤 공기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치? 아래쪽은 어차피 찬 공기가 존재를 하게 되니까 얘는
결국에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두 개 다 안정한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예. 정체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전선. 우리나라를 그거를로 보자면 얘부터 빈칸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세력이 비슷하여, 그치? 전선이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전선을 말하는데요. 전선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동서 방향으로 긴 띠 모양의 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어떤 많은 비가 형성을 하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장마전선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초여름에 나타나는 장마전선은 우리나라 어떤 기단의 영향을 받냐면 북쪽의 찬 기단, 무슨 기단? 오호츠크의 해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 무슨 기단? 북태평양 기단. 와우, 두 개 다 바다 아래에서 형성된 기단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비가 형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빈칸에다가 우리나라에 형성된 아이를 한번 그려볼까요?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쪽에서 찬 공기가 이동을 해 오게 됩니다. 찬 공기 어떻게 그리죠? 맞아요. 이렇게 한랭전선. 한랭. 위쪽에서는 그렇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위로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여기 앞쪽. 그치? 여기가 만나게 되면 세력이 비슷해. 우리 줄자르기 할 때랑 비슷한 모양이죠. 얘네가 세력이 비슷해서 오랫동안 힘겨루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에서 강수구역 기억하시죠? 예, 강수구역.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의 뒤쪽에 요렇게 강수구역 좁은 범위에 정해지고 온난전선은 전선의 여기 앞쪽에 강수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선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북쪽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됩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도 움직이긴 하는데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 맞아요. 여기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이 강하면 얘가 북상하게 돼. 얘 세력이 세면 그렇지. 그러면 오호츠크의 세력이 더 세면요. 오호츠크의 세력이 세면 얘는 남하하게 되겠죠. 그치? 남하. 그래서 정체전선은 어떤 방향으로 발달을 하냐면 동서방향으로 발달을 하고요. 우선 발달하는 건 동서방향. 그리고 움직임은 정체전선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 남북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향으로 이동. 어느 방향으로? 그치. 기단의 세기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폐색전선과 정체전선을 정리를 해 보았고요.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주는 저기압이 있죠? 온대저기압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대저기압. 프린트는 30페이지 펴보세요. 예, 펴보세요. 폐색전선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 이제 온대저기압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예. 우선은 남쪽의 더운 공기, 그치? 그리고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면 무엇을 형성한다고 했어요? 예, 전선을 형성한다고 했어요. 좀 전에 공부했었죠? 그치? 아래쪽으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되니까 어떤 전선이 형성을 하냐면 정체전선이 형성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이 아이는 갑자기 밀도 차이가 나니까 그런 파동이 불안정해져서 파동을 형성하게 돼. 파동을 형성하면서 얘네들이 꾸불꾸불해지는 양상이 보이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서 누가 밀도가 더 클까요? 맞아요. 한랭전선이 밀도가 더 클 거야. 밀도가 더 크고 온난전선은 전체적으로 가벼우니까 밀도가 작게 되지. 그지? 작게 되면서 누가 한랭전선이 온난전선 밑으로 파고들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그치? 그러면 감소한 어떤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그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그지? 위치 에너지가 바로 온대 저기압의 에너지원이 되겠죠? 예, 정리부터 하고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바로 온대 저기압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돼요.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면서 여기 뒤에 있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따라가는 양상을 보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동 속도가 빠른 어떤 전선? 한랭 전선이 이동 속도가 느린 온난 전선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렇지, 여기에서 이제 온대 저기압을 완전히 갖추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얘가 한랭 전선이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얘를 따라잡게 될 거야. 아까 따라잡는 전선 배웠었죠? 무슨 전선이라고 했었죠? 예, 맞습니다. 바로 회색 전선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회색 전선 근처에서 강수구역이 넓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색 전선은 누가? 한랭 전선이 밑으로 파고드는 아이죠?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어디? 아래쪽에, 그치? 따뜻한 공기는 어디? 위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대기 상태를 보이게 되겠죠. 안정된 대기 상태를 보이니까 당연히 저기압은 소멸을 하게 되고요. 예. 여기까지 온대 저기압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시 29페이지로 올라가서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 저기압. 중위도 온대지방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으로 발생한, 그렇지, 무엇을 동반한? 맞아요.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되겠습니다. 이 전선은 어떤 저기압이랑 비교를 하게 되냐면 열대 저기압. 열대 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아요. 요게 중요한 차이점이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찬 공기가 남서쪽에서 발달하는 한랭전선이 발달하고 더운 공기가 발달하는 북상하는 남동쪽에서는 온난전선이 발달하면서 형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온대 저기압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랭전선 특징 아시죠? 속도가 더 빠르다. 빨라서 온난 전선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온대 저기압은 중위도에서 형성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에서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죠? 맞아요. 바로 편서풍 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편서풍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어느 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날씨는 어쪽 날씨야? 어느 쪽 날씨일까요? 동쪽 날씨보다 서쪽 날씨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 이 아이는 다가오는 날씨니까.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는 이유가 뭐죠? 앞으로의 날씨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미 지나간 날씨는 우리에게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날씨, 서쪽의 기상 상태를 우리가 예보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너지원은 무엇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예.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섞으면서 감소한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열대저기압은 수증기의 잡열 나중에 훨씬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실제로 그림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저기압 주변의 날씨 변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온대저기압. 여기에서 보시면 뒤에서 한랭 전선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랭 전선은 강수구역이 어디라고 했지? 맞아요. 요 뒤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좁은 부분에 많은 양의 이거는 바로 정리할 수 있겠다. 한랭이니까 여기에서 볼게요. 우선 바람의 방향부터 정하고 보자. 그지? 저기압 주변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바람의 방향은 요런 방향, 요 방향으로 불게 됩니다. 그지? 그리고 A는 한랭전선 뒤쪽이어서 어떤 방향으로 바람이 부냐면 여기 바람의 방향 정하는 거 아시죠? 그치? 여기에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북풍이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동쪽에서 불어오면, 그치?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바람의 방향으로 정하게 되는데 얘는 동풍. 그러면 요 아이는 무슨 바람일까요? 맞아. 북서풍이 되겠죠? 북서풍. 그리고 한랭전선 뒤쪽이니까 어떤 모양의, 맞아요. 저군형의 구름이 발달하게 됩니다. 지역으로는, 맞아요. 좁은 지역에 어떤 비, 소나기가 내리게 되겠죠? 음, 여기는 찬 공기가 지나간 후기 때문에 기온은 이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기온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게 돼요. 낮아지게 돼. 이제 온난전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난전선 앞쪽에 위치한 C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C 지역. C 지역. C 지역에서는 여기서 보다시피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가 있는 지역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 그렇지. 얇고 넓은 구름이 형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충운형 구름. 그치. 그리고 지역은 넓은 지역에 어떤 비가 내릴까요? 이슬비가 내리게 되겠습니다. 이슬비.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아직 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여기 공기는 낮죠? 예, 낮아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정리를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C 지역에서는 요 방향으로 바람이 부니까 바람의 방향은 남동풍이 됩니다. 남동풍. 그리고 가운데 지역, B 지역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B 지역은 어떤 공기가 지나간 지역이죠? 맞아요. 따뜻한 공기가 지나갔으니까 여기는 기온이 높고요. 기온이 높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강수구역은 여기 온난전선은 여기 넓은 지역의 강수구역으로 정해지겠죠? 예. 그리고 여기는 구름이 형성을 안 하죠. B 지역은. 구름이 형성을 하기 전이니까, 앞에서 우선 이슬비가 내렸고, 이제 뒤에 와서는 소나기가 내리게 될 건데, 여기까지는 아직 구름이 형성을 하지 않아서 여기에서의 날씨는 어때? 맑은 날씨를 보이게 되죠. 바람의 방향은 어떨까요? 맞아요. 남서풍이 됩니다. 남서풍.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눈여겨봐 줘야 되냐면 요 그림. 요 그림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림이야. 요거는 그냥 스크린샷 하듯이 탈칵 다 찍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람의 풍향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풍향 변화. 우선은 여기 빈칸부터 정리하고 가 볼게요. 예. 온대저기압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지역은 풍향이 어떤 방향으로 변할까요? 시계 방향. 그리고 왼쪽 지역은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는데 얘는 어렵지 않아요. 그지? 요 온대저기압이 발달했으면 여기 바로 오른쪽 지역이면 이쪽 지역이 되겠네? 그지? 이쪽 지역이 될 거야. 그러면 C 얘가 이쪽으로 우리나라는 편서풍 내에 속한다고 해서 이 온대저기압의 이동 방향은 오른쪽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C 다음에 B 지역 B 지역의 날씨 요 상태대로 변하게 되겠죠. C 다음에 B 다음에 A대로 바람의 방향이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할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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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게 되겠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변해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선생님이 또 다른 그림을 준비했으니까 그거부터 보고 얘기를 해 봅시다. 아까 온대저기압에서의 풍향 변화 알아봤어요. 그치? 여기 저기압 중심부에서 그치? 남쪽에 있다라고 하면 그치? 남쪽에 있으면 사실 얘 오른쪽에 있는 거지? 저기압에? 그치? 그럼 여기에서는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되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돼. 그리고 여기 이제 북쪽에서 관찰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북쪽이라고 하면 요 온대저기압의 왼쪽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왼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동 방향. 이쪽으로 이동을 해 가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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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불게 될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
이동 방향 이쪽으로 이동을 해 가니까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해 나가게 되겠죠. 예, 요거는 나중에 열대저기압과 비교해서 봤을 때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게 되니까 요것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프린트로 넘어와서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변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예. 온대저기압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예. 여기 고기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우선 고기압의 종류는 볼게요.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 있어요.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 말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예, 특정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이동하지 않고 세력이 커지고 작아지는 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특정 지역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치? 그리고 수축하거나 확장하면서 주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고기압이 바로 정체성 고기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향을 미치는 고기압으로는 예,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되겠죠. 양 고기압이 있고 계절별로 영향을 주는 고기압이 되겠습니다. 이동성 고기압. 여기에서 얘가 굉장히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 나머지 작은 아이들은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 떨어져 나와서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쪽으로 이동이 오겠죠? 예, 이동을 가는 작은 고기압을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얘기해. 예, 말 그대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이동성 고기압으로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맞습니다. 양쯔강 기단이 있어요. 양쯔강 기단 고기압이 있으며 고기압과 저기압이 무엇을 타고 우리나라는 중위도 있기 때문에 편서풍을 타고 교대로 지나가면서 얘네들이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하니까 날씨 변화가 어떨까요? 굉장히 심하게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양쯔강 기단의 영향으로 그치? 이 아이를 타고 그렇지 흙먼지가 많이 와 황사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꽃샘추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전선, 나머지 전체 전선과 폐색 전선, 그리고 온대 저기압과 정체성, 고기압의 종류,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우선은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많이 끝났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